시사해설 시간입니다. 이 유크레인 사태 해결을 위한 미국과 유럽의 시도가 절박해지고 있습니다. 이 지금까지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경제 봉쇄와 또 외교적 시도를 계속 해왔죠. 그런데 별 효과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유크레인 군 무장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대를 해왔던 독일의 총리 이 때문에 어제 워싱턴을 아주 급하게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유럽과 미국과의 이견도 문제지만 무장 계획 자체에도 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러시아의 확장주의를 막을 방안은 없는 것인가 우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 나오셨는데요. 이 푸틴의 확장주의 세계사적인 큰일을 저지를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는 그런 시각도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국의 리더들도 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무슨 해결 방안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까? 별로 뭐 나온 게 아직 없죠.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한 얘기가 이겁니다. 푸틴이 유럽의 지도를 그의 손으로 다시 그리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사적인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냉전 시대에 그러지 않았어요? 유럽의 뭐 거의 절반이 소비에트 유니언 쪽으로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그게 다 독립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일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제 걱정도 되고 꼭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이다 이제 이거죠. 유럽이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프랑스의 프랑스 올란도 대통령, 독일의 앵겔라 머켈 총리가 지난주에 유크레인 가서 회담하고 모스크바에 가서 푸틴하고 만나서 회담하고 어제는 머켈 독일 총리가 또 미국 워싱턴으로 황급하게 뛰어왔고 오늘은 프랑스, 독일, 유크레인, 러시아가 또 벨라루스, 민스크 여기에서 이제 또 회담을 하고 지금 계획만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도 잘 보도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유크레인을 침략하는데 이거를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유럽이 나섰고 미국이 나토국으로서 또 나섰고 지금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해법이 지금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유크레인 위기에 대한 일지를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4년 작년 3월입니다. 러시아가 유크레인의 크라이미아 반도를 아주 전격적으로 침략해서 합병을 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의 흑해 함대가 있는 곳이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역 주민들이 전부 다 거의가 뭐 80% 이상이 러시아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주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합병한다. 이게 큰 명분이죠. 네. 근데 거기까지도 또 문제가 있는데 그 이후에 유크레인하고 러시아하고 경계 지역에 사는 분리주의자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아주 명백하게 러시아의 뒤에 조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크레인하고 러시아 국경 부근에서 대대적인 소위 그 내전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5,500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계속 더 죽고 있죠. 전투가 계속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태가 지금 악화일로에 있으니까 이 분리주의자들, 그러니까 러시아의 무장 지원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유크레인의 침략 행위는 점점 더 거세지고 사상자는 더 생기고. 그러니까 이 상태로 만일 계속을 간다면은 결과가 뻔하죠. 유크레인이 두 쪽 난단 말이에요. 러시아 국경 쪽이 러시아 땅으로 또 합병이 되는 것이 자명한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죠. 그러니까 유럽이라든가 미국이 이 사태를 좌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죠. 크라이미아는 벌써 완벽하게 합병해버렸거든요. 지도상에 이제 이게 러시아 주권국 영토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크레인이라는 나라의 위치를 뭐 여러분 지도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유럽의 이게 관문이고 바로 그 위에 발틱 3국이 있고 바로 그 옆에 폴란드가 있고 헝가리가 있고 루메니아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 나라들이 다 과거에 소비에트 유니언 소위 소련 당시에 위성국들이란 말이죠. 그랬죠. 거기 네. 지배를 받았는데 지금은 어디냐? 나토국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나토국의 리더국이면서 미국과 서로 상호 방위 조약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걸 알면서도 러시아의 속셈은 그대들이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 내 세력 확장하고 팽창한다. 과거의 힘을 되찾는다 하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본전치기를 한다면은 콜드워 냉전 시대로 다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막자는 건데 군사적인 방안, 외교적인 방안, 정치적인 방안 다 지금 나서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어느 걸 하나 제대로 확 속 시원한 해결 방안이 없다 하는데 이제 바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안에 뭐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것 같은데요. 특히 군사적인 해결 방안에도 큰 기대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러시아가 지난번에 이 크라이미아 합병 시처럼 또다시 유럽의 지도를 다시 그리게 될까 하는 의문이 여전히 남는데 말이죠. 그렇죠. 이제 네. 그게 제일 걱정이죠. 어제 오바마 대통령이 한 얘기도 이제 바로 그건데 경제, 외교, 군사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미국하고 유럽이 이제 봉쇄 작전을 경제 봉쇄를 하지 않았어요? 이때도 뭐 서로 이견들이 좀 있었죠. 유럽은 또 입장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거기서 다 에너지 사다 쓰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푸틴이 지금 이제 경제 봉쇄를 받으면서 경제가 나빠지고 오일가가 또 그때 한참 떨어지고 그러니까 국내 경제가 지금 아주 엉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확장주의, 팽창주의가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 러시아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 잘한다. 네. 우리 경제가 나빠져도 그대가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서 푸틴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도가 80%를 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푸틴이 그냥 마음대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봉쇄 작전은 이미 벌써 힘을 못 쓰는 게 이제 나왔고 뭐 여기서 저기서 지금 대화를 하고 회의를 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하지만은 외교적인 해법에 대한 게 별로 끄떡 나온 게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군사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뭐 문제가 간단치가 않죠. 오바마 대통령의 생각이 이겁니다. 어제 머켈 총리가 이제 와서 기자회견을 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이 군사 행동을 고려하고 있다. 유크레인군을 살상 무기를 제공해서 무장시킨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컨시더레이션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전제가 있었죠. 외교적인 노력이 실패할 경우에는 네. 그렇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전제를 붙이긴 붙였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푸틴이 어떻게 할까? 그냥 코웃음 치고 말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유크레인군을 무장을 시켜봐야 한계가 빠나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군의 군사력이 이 지역에 나와 있는 게 엄청난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첨단 무기들도 다 나와 있고 병력 대규모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싸움을 해봐야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흥미로운 것은 유크레인군 내에 러시아군의 스파이들이 도처에 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 자신이 KGB 스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가 이게 굉장히 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크레인군 안에 간부부터 밑에까지 러시아의 스파이들이 잔뜩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크레인 군대의 움직임을 손금 보듯이 앉아서 푸틴이 보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데 뭐 중장비를 가져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장해봤자 별 수 없고 이게 자칫하면 기름 붓고 승산이 없는 문제다. 그래서 머켈 독일 총리가 어제 부랴부랴 미국에 달려온 게 오바마 대통령은 이건 말리려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네. 외교적으로 대화를 해결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외교적으로 해결해봐야 별 수가 없고 해봐야 키고 군사적인 일도 별 그 문제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죠. 이것저것 다 안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크라이미아 합병 같은 것이 또 벌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단계는 여기에 이제 내전 있는 지역을 뭐 완충 지역으로 이렇게 했다가 우리 영토다 이렇게 해버리고 발틱해 3국 있잖아요. 그 리투아니아니 이런 나라들 그건 뭐 군사력도 별로 없는 조그만 그렇죠. 나라들이란 네. 말이야. 훅 하면 그냥 다 가질 수 있는 거. 그거 다 하면 그 밖에 뭐 바다가 있잖아요. 이것도 간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이야기 푸틴의 총칼 앞에 유럽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를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결코 미국이 좌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경제봉쇄 조치 속에서도 국민들의 80%의 지지를 받고 있는 푸틴이 참 대단한 대단하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오바마 대통령의 이 국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비판론 뭐 이전에도 있었는데 참 만만치 않겠습니다. 만만치 네. 않죠. 어제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질문한 것이 미국과 유럽이 지금 대러시아 작전에 대해서 공조의 문제가 있느냐, 균열되고 있느냐, 이견이 맞느냐 이 얘기를 기자들이 집중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경제 봉쇄는 조금 삐걱거렸지만 한 목소리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크레인 무장에 대해서는 뭐 유럽에서는 천만의 말씀 그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오바마하고 머켈 총리가 어제 애써서
우리 공조에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같은 다 나토국이고 별 문제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오늘 이제 독일, 프랑스, 유크레인, 러시아의 사자 회담이 이제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근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국제 문제에 지금까지 대처한 그 7년 동안에 그 하나의 그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조심한다 이거예요. 이런 비난을 많이 하는 거예요. 특히 보수 쪽에서는 그 굉장히 비난하죠. 근데 오바마 대통령의 기준은 뭐냐면 계속해서 이 사람은 strategic patience, 전략적인 인내를 한다. 참기는 참는데 이게 전략적으로 참는 건가?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준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이 사태가 지금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느냐 이거고 이게 imminent 그러니까 임박한 위험이냐 이거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면은 좀 참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세계 경찰 국가 노릇을 다 할 수 없지 않냐 이게. 우리가 전쟁을 2번이나 해봤는데 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엄청난 전쟁을 10년 동안 했는데 결과가 뭐냐 우리가 레슨 받은 게 이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오바마 닥트린이에요. 오바마주의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전략적으로 우리가 참고 함부로 나서지 않고 세계 경찰 국가의 노릇은 우리가 좀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계 도처에 문제가 많고 미국이 안 나서면 안 되는 일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트렌드를 보면 시리아 폭격할 때도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주저했잖아요. 화학무기 끄집어내면 그 빨간 줄을 건너는 거니까 내가 가만 안 있겠어. 그러고서는 못 쳤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비웃음을 네. 당했잖아요. 아랍 스프링이라는 거, 아랍 제국에서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수천 년 만에 막 시작이 됐는데 그때도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 나서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빨리 민주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뭐 우리가 경험이 많이 있죠. 그다음에 리비아 폭격할 때도 유럽 보고 앞장서서 하시오. 우리는 뒤에서 그냥 대포만 쏘겠어. 그리고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아이시스 공격할 때도 얼마나 주저를 오래 했어요. 지금 이란 핵이 막 계속 만들고 있는데 핵 협상도 지금 국내외에서 반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핵 협상으로 해결하고 있다. 북한 문제도 지금 별로 건드리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거죠. 왜 이렇게 주저하고 이렇게 언제까지 참을 거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의 유럽 침공 얘기는 이게 말씀드린 대로 세계사적인 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냉전 시대로 되돌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코드워를 생각하면은 네가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보수 정객들이 이제 존 맥케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네.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이 어떻게 네. 앞으로 살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어제 나온 얘기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진보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 국제 문제에 대해서 비판한다 이거예요. 현재 국방장관 지명자라는 사람이 애쉬턴 카럴 이 사람이 국방부 차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도 지금 무장해라 이런 얘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너무 주저한다. 네. 그다음에 그 메들린 알브라이트라는 유명한 그 전 국무장관 있잖아요. 여성 국무장관. 이 사람도 지금 거기 나오면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은 푸틴이 제풀에 꺾여서 이거를 안 하고 돌아설 거냐 이게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고 부담한 일이 항상 있는 거고 이 세상에는 세계사적으로 보면 항상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나는 무장시켜라.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현재 시츄에이션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요. 유크레인 군하고 지금 그 분리주의자들, 러시아의 백업을 받는 그 군들하고 네. 그 국경지대에 있는 무력을 비교를 해보면 80대 1의 비율로 유크레인군이 약하다는 거예요. 80대 1이요? 8대 1이요. 예. 80대 1이라는 게 형편없는 거죠. 기관총 몇 개하고 소총만 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쪽은 뭐 탱크에다가 뭐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그 수천 마일 떨어진 데다 언제 가서 그거를 다 무장을 시켜가지고 맞상대로 하겠느냐 말이지. 가능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네요. 지금 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또 이제 사자 회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결될지 미국이 무장을 진짜 헐시킬지 안 시킬지 나토 내부에서는 서로 상호 방위 조약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공격받으면 같이 해줘야 해야죠.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죠. 네. 오바마 대통령 이 국제 문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IS
ISIS 척결해야죠. 예, 그렇죠. 유크레인 사태 또 이렇게 불거졌죠. 이란 핵 문제 있죠. 게다가 또 북한 북한 있죠. 문제 있죠. 예. 어렵습니다. 세상에 평화스러울 때가 별로 없죠. 그렇네요. 예. 자, 오늘 시사해설 시간에는요, 이 유크레인 사태 해결을 위한 미국과 유럽의 노력,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등을 종합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